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육원에서 명리학과 또 얼굴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은주라고 합니다. 이 수업에 앞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업의 내용은 앞으로 명리학에 처음 입문하거나 또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이 명리학이 무엇인가 하고 펴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렵다 그런 것도 일주론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지금 현재 수업은 굉장히 쉽게 초보적인 걸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자연의 물상 이렇게 있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밖에는 대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에는 명왕성, 제나, 카론, 해왕성, 케레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 명리학의 공부는 토성, 목성, 금성, 화성, 수성 또는 태양 또는 우리 별과 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조금 아까 대우주에는 토성, 목성, 금성, 화성, 수성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목성은 뭐고 토성은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토는 말 그대로 흙입니다. 땅이고 그래서 땅의 성분 즉 흙의 성분을 오행을 굳이 붙여서 토라고 말씀드리고요. 목은 나무입니다. 나무라고 그래서 뭐 살아있는 커다란 나무만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목이라는 오행을 갖고 있죠. 금 좋아합니다. 저 현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은요, 딱딱한 거, 말 그대로 현금, 또는 누런 금만 있는 게 아니라 화이트 백금, 조금 더 나아가서는 딱딱한 돌멩이, 또 광물, 쇠 이런 것들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성이라고 일컫는 거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매일 담배를 피신 분들 같으면은 성냥불, 라이터불 같은 불을 사용하시죠. 불이 화입니다. 자, 그리고 수는 물입니다. 물을 흐르는 액체. 먹는 물도 있고 못 먹는 물도 있고 지저분한 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는 흐르는 액체. 그래서 액체. 그래서 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일단 넘어가면 대우주에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소우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별명이라기보다 소우주가 맞죠. 소우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우리 신체에 간과 담낭 거기에는 무슨 기가 있다?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면 간하고 담낭에 왜 목이 있어? 뭐 때문에? 막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불신을 하시면. 자,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간과 담낭에는 목의 기운이 있다. 근데 목의 기운이 손상이 되면은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으세요? 간과 담낭이 허약해지겠죠. 자, 그럼 간과 담낭이 허약해져도 우리가 의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간이 허약해진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의사한테 가기 전에 짐작해 보건대 그럴 때는 어때요?
피곤하고 피로감이 오고 막 지치고 이러죠. 그럼 우리가 뭘 먹을까요? 화학약품, 비타민C 먹죠. 비타민C를 먹으면 조금 또 반딱해지죠. 어떤 분은 또 커피라고도 하겠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 비타민 C라고 하고요. 비타민 C 맛은 어땠을까요? 신맛이 없겠죠. 그죠? 드셔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신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에 좋으면은 뭘 먹어야 된다? 간에 좋으려면 야채, 싱싱한 야채가 먹죠. 야채는 즉 풀뿌리니까 오행이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만 제대로 알고 또 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서 나의 신체 어떻고, 나의 사주 기본적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안다면, 나는 좀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겠군. 의사들은 육류를 먹지 말고 야채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좀 특별한 체질이니까 육류 먹어야 되는 체질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누구든지 야채만 먹는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사도 아니고 본인의 체질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뇌에서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럴 때 고기 먹는 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싱싱한 야채 먹고 싶어. 그럴 땐 또 싱싱한 야채를 찾아 드시면 되죠. 그래서 간과 담낭에는 목이라는 오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간에 문제가 오고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녹즙도 먹고 막 이러죠. 근데 그 녹즙을 먹는다기보다도 평상시 싱싱한 야채를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 아시죠?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막 녹즙을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히려. 자, 그 다음에 화는 이렇게 가시면 심장이 되겠어요. 심장과 소장. 그래서 화라는 오행은 심장과 소장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오행이 내 사주 내에 조금 연약하거나 닫혀 있거나 상처 있거나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심장과 소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왜 동의보감 책을 쓰신 허준 선생님께서 이런 육체 안에 있는 장기들의 모습을 보고 목화 토금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재를 썼다. 그래서 명의가 됐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제가 한 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는 노란색이네요. 자, 위장, 비장 거기에는 토라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나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금은 폐와 대장이랍니다. 그래서 폐와 대장에는 금이라는 오행이 배정돼 있고 만약 내 사주 내에 금이 없거나 금이 손상이 돼 있거나 그러면 선천적으로 폐와 대장에 좀 약하거나 아니면 운이 나쁠 때 금이 손상이 될 때 폐에 대장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요렇게 돼서 폐가 대장이 안 좋겠구나. 이런 게 미리 안다면 미리 병원에 가서 미리 진찰을 받고 병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0단계일 때 미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 사주 명리학에다가 우리 소우주인, 우리 인체인 인간의 신체를 해부를 조금 공부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생활 속에서
생활과학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라고 여기에서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자, 수는 방광과 신장입니다. 자, 방광과 신장에는 쉽게 말하면 방광에는 오줌통이라고 하죠. 오줌통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물이 들었죠, 오줌이. 오줌이 뭐 딱딱한 것이 들어있어요?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우기가 쉽죠. 예, 그래서 만약 수가 나의 사준의 수가 탁수가 됐다. 철분 과다의 물이 됐다. 물이 어려운 문자로 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물이 탁수가 됐다. 물이 좀 닫혔다. 더럽다. 뭐 이렇게 좀 물이 하여튼 안 좋다. 약하다. 뭐 이러면은 신장에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입에서는 막 하고 싶은데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우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신체에도 대우주처럼 목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목화, 토, 금, 수, 목, 나무, 뭐, 화, 불, 아까 토, 흙, 금은 새, 딱딱한 거, 돌멩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수는 물 말했는데요. 도대체 오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나, 오행은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오행은 잠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목은 나무,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이기도 하고요. 딱딱한 물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는 액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상생, 상극 막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5가지 오행에 지금 살짝 말씀드리고 갔는데요. 이제는 음양의 원리 해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의 원리 해설은 여러분 보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 중에서 양 그러면서 화 이렇게 있네요. 자, 또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 중에서 음에는 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양 오행에 양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오행은 화가 되겠습니다. 또 음의 오행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오행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하고 갈까요? 목은 나무, 화는 불. 그래서 나무가 목생화를 해주니까 불이 타겠죠. 불 입장에서는 도움이 받았겠죠. 그래서 언제나 목화는 한꺼번에 양이라고도 하고요. 한편입니다. 목화는 한편 이렇게 또 목화는 양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음은요. 오행이 금과 수랍니다. 그래서 또 금은 금생수 해주기 때문에 금수는 한편이에요. 그래서 음의 대표는 금수도 음인데 음의 대표는 누구를 썼어요? 수를 여기에 썼죠. 자, 목화는 양인데 왜 목은 안 쓰고 화를 양의 오행은 화라고 했냐? 목은 보조적으로 목생화를 하고 있고 금은 금생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의 대표는 수,
목의 양의 대표는 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양의 원리 해설로 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는 하늘도 양에 해당되고 여기에 보고 계시는 이 태양도 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하느냐? 대낮에 활동을 하죠. 그래서 낮 그러면 양기가 충만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밝음 양 태양 그거 반드시 양이죠. 자 그러나 음에 무엇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양은 하늘이 있고 땅은 음에 있고 그래서 땅은 음에 들어가면서 등초, 어둠, 밤, 별과 달, 여기 그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활동하던가 또 그늘에서 활동하던가 음습한 데서 활동하던가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람이 막 활동적이야, 활달해, 또 성격이 막 밝아, 명랑해 이러면 뭘? 그 사람 참 양성적이구나.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람이 좀 음침해 뭔 말을 해도 말을 안 하고 혼자 이걸 우리 말로는 내숭 깐다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찌 됐든 간에 내숭 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한 척해. 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척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그렇지 않는데, 거기 어느 한 지점에서는 굉장히 얌전한 척 하는 사람은 가짜적인 거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사람이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바라보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서지 싫어하는 분들이 음성에 속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나 지금 현재 모임에서나 앞에 나서서 야 우리 이번 주에 어디 좀 갈까? 어디 갈까? 태국 여행 갈까? 뭐라든지 뭐 가까운 일본 갈까라든지 뭐 이렇게 막 술 한잔 먹으러 갈까? 막 이러면서 앞에서 막 나서는 분들은 무슨 기질이 있다? 양의 기질이 강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래. 그럴게. 이렇게 따라가는 주의는 거의 좀 음성적이 강하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에 앞서서, 이 남자 수컷은, 동물은 수컷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남성입니다. 남성은 양에 들어가고요. 여성은 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잘못 오인해가지고 남자는 하늘에 배정돼 있으니까 높은 하늘이요. 여자는 땅에 배속돼 있으니까 여자는 땅이요. 그래서 여자는 밟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여성을 없이 여기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맘대로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늘이 있어서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어서 하늘이 있듯이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음은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균형이 균등해야 이 사회나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우리 한 가족, 작은 소가족 여기서도 남자가 너무 억시고 반대로 아니면 남자가 순종적이고 여자가 너무 억시고 그러면 음이 또 너무 강한 거고 양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모든 것이 잘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가죠. 그래서 언제나 음양의 구분은 균등함이 좋다.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옳지 않다. 즉 이 말은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균형이 맞아야 짱인 것이지 그냥
균등하지 않으면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매우 심할 때는 심하게 안 좋고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미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좋은 거는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으면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하죠. 호사다마라고. 너무 지나치게 좋은 일이 있으면 뒤에 화를 입는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 말이 맞는 말인지 살아보면 기가 막히게 맞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균등해야 돼. 좋고 나쁨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움직이는 것은 양. 정적으로 있는 것은 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의 원리 해설에 많이 중요하고 아주 명료하게 해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초적으로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한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음양 원리 해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는 음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죠.